들어오셨습니까? 나와주십시오. 김정환 선생님께서 가정주치제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소개를 짤막하게 하고 주어진 시간은 40분인데 발표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로 30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짧아요? 아니, 그 정도 맞추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앞쪽 건물 좀 슬라이드가 볼 수 있게 요 앞쪽을 좀 갖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쪽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잘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인하대 여과대학 사회학교실에 있는 임종한 교수이고요.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주치제도 도입을 위한 범운동 본부 집행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 조직에는 이제 시민 소비자 단체, 또 의료단체, 또 협동조합 92개 조직이 참여를 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치제도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마 한 3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수련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 찾아간 곳이 인천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인 북일신동. 그러니까 인천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달동네인데 그때는 송림동 그리고 북일신동 근데 그쪽에 들어가서 워낙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서 지역보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쪽 분들이 워낙 사회 밑바닥에서 가난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건강을 지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문가들이 시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서는 이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 지역 주민들이 살아야지만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90년대 초에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처음에는 의료생협이라 해서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의료 시스템을 지역사회 공동체에 근거한 걸로 개편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구령화, 또 건강 불평등의 시대에 마을 주치의가 다르다. 이런 부분이어서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마을에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교육, 보건 이런 부분인데 이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마을 단위로 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짧게 설명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문제인데 이게 다 그 전에 경험했던 사스나 메르스하고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통 부분이 약간의 이제 변이가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떤 건 치명률이 높고 어떤 경우에서는 전파력이 높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인구 집단에 있어서 한꺼번에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는 치명적인 폐 손상을 갖다 주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압 병상을 두고 중환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갑자기 생기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압 병상을 갖고 있는 전체 규모를 보기에는 한 2,000병상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민간병원 쪽에 병상을 아까 일부 다
동원했을 때 그 정도 부분인데 한꺼번에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에도 못 들어가고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가 갑작스럽게 되는 게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발생하는 정도를 보게 되면 엄청난 규모로 이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만 명 정도에서 잘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규 유행병을 잘 통제를 하는 거가 결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신규 확진자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초기 대응하는 과정 부분에 있어서 감염이 인구 집단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거가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좀 흐리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대한민국이 잘 대처해서 K방역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초기 대응 부분이 잘 돼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거에 대한 인프라가 잘 발달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도 보면은 인정하는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냐면 사실은 계기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보면은 그때 제대로 잘 대처하려면 어떤 꼴이 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예방주사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에 바짝 들어가고 이게 인구 집단에 퍼져서는 어떤 일이 난다고 하는 것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초기에 이것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여러 단계를 줄여서 진단 키트를 하고 초기 반영이 실패하게 되면 망한다 라고 하는 부분의 인식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서 지금의 K-방역이 구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 보면은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했던 거죠. 그러나 미국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공공의료가 잘 발달되고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이지만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은 인구 집단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시민들이 다 협조하지 않아서 적골이 된 거죠. 실제로는. 근데 한국에서는 잘 대응했던 것도 결국에서는 2015년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그렇지만은 K-방역은 성공적이지만 K-의료는 성공적이지 않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공공의료와 발달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본 인프라 부분들은 사회에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니까 주로는 이 고령자들의 의료관리 체계 또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체계 이것이 얼마큼 평소에 잘 관리되느냐 하는 것들이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보면은 초기에 방역이 실패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로 갈 수 있는 구조인가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결국에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에서는 마을 단위별로 의료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격히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어서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사회가 됩니다. 근데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일본보다도 더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가 2040년, 50년 정도 되면은 일본보다도 더 뛰어넘는 초고령 사이에 전면에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고요? 올해 초에 란셋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국인데 세계 최초로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기는 최초의 국가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2030년 되면은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8세가 됩니다. 세계제 1위. 남자도 세계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제 성장의 영향, 또 생활 환경에 대한 개선, 교육 효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세계에서 제일 보면은 오래 사는 국가가 된 거죠. 그렇지만은 기대 수명은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나이 들어서 보면은
여러 질병에 노출돼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나이는 확장되지 못하고 기대 수명만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어서 요즘 어르신들한테 오래 사세요 하면 이 욕이랍니다. 보면은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보면은 오래 사세요 보면은 나이 들어서 욕보는 얘기예요. 보면은 그렇게 오래 사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도시 부분에서 이게 왜 이렇게 중간에 걸리죠? 보면은 여기서 누가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중간에 걸리는데 네. 도시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통해서 건강 불평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혼자 사시는 홀몸 노인 가구, 독거 노인이 증가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지는데 지금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나이 들어서는 자녀를 키운 과정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별도의 노후연금을 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바빴고 자녀들 키우는 거 바빴기 때문에 보면 별도의 노후 대책이 없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자녀와 떨어져서 보면은 이 노인 가구로 떨어져 나온 그룹들이 많은데 경제적인 여건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곤율이 40%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는데?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 될 정도로 가난한 노인 가구가 많다.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구조가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 부분이어서 상위 소득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득 부분이 95년도에서 29.2%인데 2017년도로는 50%를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반을 잘라가고 나머지 90%가 반을 가지고 또 경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고 마찬가지로 보면은 10대 90 사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구조화된 여건으로 가고 있다. 넘겨주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의료급여 환자가 한 149만 명 정도 됩니다. 넘어가고요. 예. 예, 이게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7조 한 8천억 정도가 썼는데요. 증가율도 한 9.5%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면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분들을 챙길 수 있는 지역사회의 지역과의 관계망이나 기초 공동체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퍼붓고도 이분들의 건강 수준이나 사망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두고 행정적인 체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 밑바닥, 지역 밑바닥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 병상 기준에서는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태의 부분이어서요.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공공의료가 이르는 거는 대개는 인구 30만 이상의 300병상 정도를 공공의료의 의료원 단위로 보는데 지금은 공공의료가 보건소가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조되는 지역 단위에 아까 읍면동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단위에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을에서의 건강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의료 같은 경우 굉장히 부실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눌러주십시오. 아래에서 눌러주십시오. 이거 파워포인트 바꿀까요? 지금 제가 이 속도를 내려면 파워포인트가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속도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잠깐 제가 PPT로 좀 바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가 아니구나.
네, 제가 USB 가져오셨나요, 선생님? 가지고 PDF가 이거 안 맞아놓고 운동하는 거예요. 아, 됐다. 위로 하셨죠? 아, 됐습니다. 네. 시간 속도를 내시고. 네,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요 건강 수준이 열악해서 중요하게 욕창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지표 부분들이 의료급여 환자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의료 보장을 유럽에 있는 의료 선진국의 한 8% 정도를 목표로 하지만 전체 시스템 부분들이 마을 단위로 건강관리하는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주로 해결을 3차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효율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뿜긴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퍼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을 단위의 건강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환자 발생이 많고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고 그거를 상급 종합병원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건강 불평대로 진행되고 비용 발생은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을 단위라고 하는 거가 몸의 구조를 보면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큰 혈관 쪽에 부담이 많아가지고 결국에서는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이 손상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세포 단위나 모세혈관이나 이 단위가 건강해야지만 결국에서는 큰 장기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감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적절하게 환자를 줄이는 노력이 되지 않고 한꺼번에 응급실로 환자가 모여들면은 응급실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회 전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마을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기초 단위에서 얼마큼 건강하냐, 유기적인 관계가 회복되느냐, 민주주의가 진작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회의 건강성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가 건강해야지만 전체 사회 단위 국가 시스템이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팠을 때 쉬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은 비용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 못하니까 아팠을 때 딴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소득을 70이나 80%를 보존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팠을 때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이 이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아팠을 때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쉬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불평 정도 저는 더 심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태가 다 안 좋은데 조금. 네. 근데 지금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전체 인구 집단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노인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2025년 정도가 되면은 고령사에 진입하는데 전체 인구 집단의 20% 그러니까 1000만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10%는 치매로 갑니다. 그러니까 2025년 되면 치매가 100만인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독거노인들이 한 150만 명 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이렇게 건강 취약 그룹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형편 부분인데 돌봄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면 건강한 취약군이 많았을 때는 돌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돌봄과 의료가 잘 결합되어 있으면은 질병 생기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돌봄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시스템으로만 관리하려고 하면은 만성질환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잘 먹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면 당뇨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질환이 생겨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평소에 보면은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었는데 되게 1, 2등급 정도가 되게 되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는 어떠냐면은 등급이 높았을 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서 약간 치매기가 있어서 오면은 노인 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하더라도 받으려면은 이제 평가사가 나와갖고 이분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사가 나와서 이분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것들을 평가할 때 보게 되면은 평소에 치매가 있어서 어리버리한 분인데 평가사가 나오면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야. 또 보면은 묻는 말에 다 나빼 보면은 평가사가 오면은 괜찮으신데요? 보면은 또 뭐 가족들은 속이 터지는 거죠. 보면은 혼자서 내버려두면 사고 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보는데 지금과 같이 오면은 요양사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서비스가 제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쓸 수 있는 가격이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양사들이 하루 일당을 채우면은 방문 간호라든가 의사의 왕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서비스를 받으면 요양사들이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니까 요양사들이 직접 간호사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요양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 이런 것들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10년 정도 있지만 이 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양사들이 굉장히 소규모 업체로 난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이후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주거 의료 복지의 새로운 변화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 부분은 지자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게 된 지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느냐, 돌봄의 요구 있느냐를 잘 파악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주로는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 그것에 관한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획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 따로 의료 따로 행정조차도 분절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서비스를 잘 기획하고 있지 못한데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행정부서 자체가 의료나 복지나 이런 부분이 잘 통합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작은 지역 단위에서의 요구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지방정부가 할 역할들을 중앙정부가 권한을 쥐고 있고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못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찔끔찔끔 권한을 넘겨주는데 실제로 예산을 넘겨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가능하면 광역에서 기초에서부터 주민자치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급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어려운 절대빈곤층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질이 높지 못해서 문제고요. 노인 장기요양 부분이 개선이 될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요양 서비스 플러스 복지 서비스,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필요한 서비스의 양을, 서비스의 볼륨을 높이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개편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오늘 중요한 메인에 대한 얘기 부분이어서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역 공동체에 의한 돌봄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요즘에는 그냥 통합 돌봄이다. 여러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언급하는데 저는 통합 돌봄이라고 명칭하기보다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공동체에 의한 돌봄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통합 돌봄이라고 명칭하면은 거기 있는 공동체라는 그 주체가 안 사는 거예요. 보면은 주체가 있어야지만 사실 그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어서 결국에는 지역사회 변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 커뮤니티, 3 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의 돌봄, 지역사회 의한 돌봄, 또 지방분권 부분들이 기초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단위로 더 내려서 오면은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마을자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서의 개편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보건의료나 돌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 보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급자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갖추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결국에서는 제가 주치의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건강관리의 주체는 지역 주민들이고 이제 지역 공동체 부분인데 그것을 안내하는 역할 또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치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전문의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개 눈 따라보고 귀 따라보고 또 호흡기 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이해해서 커뮤니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주치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 시스템 부분에서의 전문의들과 결합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치의인데 저는 지역 공동체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이러한 전문 인력과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WHO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건강 부분에서 단지 그냥 질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 그것이 건강에서의 기본적인 정의다라고 할 수 있고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서 스스로가 건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가 건강 증진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질병이 생기면 그때서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약물 처방하고 검사하고 이런 거 국한되어 있고 내가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느냐 안 생기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문 인력들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환자한테 시민들한테 그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건강에 대한 정보, 과학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주치의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과학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러면은 정보 독점이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체는 공동체로 하고 정보가 결국에서는 시민들에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 부분들을 돌봄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WHO에서 오타와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개인의 건강관리 기술, 지역사회 활동하는 것, 지역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건강 지향적인 공공정책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PPT나 이런 부분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보면은 속도를 내기 좀 힘든 부분인데 요거 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 부분들은 주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쪽 부분입니다. 처음에 장기려 박사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94년도에 안성에서 안성농민회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의료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제가 두 번째로 도시에서 아까 북일신동에서 농촌의 문제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 주체가 되어져서 돌봄 활동과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 또 사회 서비스, 통일된 모형을 하는 것들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주치 활동을 전개했고, 지금의 역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이 25개의 의료사회 협동조합이 있어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500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출자금이 1억 정도는 돼서 기본적인 구성이 되면 이제 승인이 나는 그런 구조여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돼야지만 가능한 쪽 부분인데, 보면은 이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마을에 있어서의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서의 건강관리를 뒷받침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병원에서부터 마을로, 마을에서 지역 주민의 협력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가 하고 싶은 거가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싶고 주치의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의사들이 반대하고 또 이해 관계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 부분들은 결국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공동체 미리 그 역량을 강화해야지만 보건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단단하고 성취했던 부분도 주치를 하거나 또 지역 단위 예방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서는 지역 단위에 커뮤니티가 있었을 때 이것이 비로소 가능했다. 그리고 그 단위가 있었을 때 국가도 지금의 건강보험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더 많아서 잘 지원되지 않는 PPT에 의존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 부분을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이 남아서 거기에 답변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고맙습니다. 발표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광명에 서울을 설명하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전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간단한 평가하고요. 네. 그게 바로 평가하고, 만약에 마을 주치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네.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선도 모형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들 또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여러분들 예비까지 하면은 이제 16개의 지역 부분에 있어서 선도 모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가 컨트롤하는 쪽 부분이어서 지방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권한을 내려줘야지만 해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고 권한은 또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역 단위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예비까지 포함한 16개가 문제가 됩니다. 16개 있는 거군요. 그나마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관심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기존 사업의 역량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사업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체 신고 240개 중에서 그나마 16개는 굉장히 똘똘하고 준비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역량이 없고 굉장히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지자체도 의지가 없고 근데 또 역량은 안 되는 상태지만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지역 부분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인 거죠.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정부화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과 부분들이 일반화하거나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획기적인 부분에서의 지방 분권이 전제가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수평적인 민간 협력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 돼야지만 저는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의료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공동체 활동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 주요한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저는 지방 정부나 또는 중앙 정부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강국민의 김진택입니다. 말씀하신 커뮤니티 케어라는 문제에 있어서 추가 설명하시면서 여기 핵심은 커뮤니티 지역 민원 조직이라기보다 네. 지방자치와 분권이 핵심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의료협동조합을 말씀하셨는데 네. 의료협동조합은 기존의 사적 의료시장에서 일부분을 아주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의료협동조합이라는 이 틀은 결국에는 공공의 의료 책임을 민간에게 위탁해버리는 위임해버리는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의견이 준 부분들이 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일에 있어서 제일 보면은 협동조합을 제일 이해하지 않은 뭘 이해에 대한 기반은 비판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은 시장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민간이지 왜 협동조합이 대안이냐라고 하는 협동적 부분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대응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심참여기관에 있어서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와는 전 다른 자본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 요구에서 성장하는 경제 기반과 참여를 만든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의료사회 협동조합 구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이고 자본에 복속되겠다 비판하는 것은 그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처방의 문제에 대한 걸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또 다음 발표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네네. 됐습니다. 제 강연은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